오늘의 쇼는 찰스 다윈의 종의 진화 제1부. 조심해요, 베티.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밤마다 깨어난다고요. 설마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을 깨우고 싶은 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남장님? 여기 있는 공룡들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요. 그건 그렇고 대체 뭘 찾으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죠? 쉬, 이 커다란 박물관 어딘가에 세계 최초의 공룡알 화석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린 그 공룡알 화석을 찾아야 해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베티. 최초의 공룡이 태어났던 알이에요. 이걸로 공룡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알에서 공룡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알이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알을 낳은 어미 공룡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알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글쎄요.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룡 같은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나고 사라졌는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것 좀 봐요, 베티. 정말 굉장하지 않아요? 근데 공룡은 완전히 멸종된 거 아닌가요? 저기 어미 공룡처럼 보이는 괴물은 뭐죠? 꼭 알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살아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떡해요? 오늘 노려보는 것 같아요. 어서 피해요, 베티! 어서! 어쩌죠? 너무 무서워요. 저쪽이에요. 배가 있어요. 어서 배 타세요. 빨리 오세요. 이쪽이에요. 위험해요. 어서 오세요. 공룡한테 잡히기 전에 서둘러요. 공룡이 달려오고 있어요. 없어요. 서두르세요. 빨리 와요. 어서요. 빨리 오세요. 서둘러요. 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비글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난 로버트 피츠로이 장군이요. 남대서양의 해류와 해안지대를 조사하기 위해 이 범선을 타고 여행 중이죠.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착실해 보이는 청년은 누구죠? 이 친구는 찰스요. 동물학과 식물학 등을 연구하는 박물학자예요. 나와 함께 항해를 하면서 진귀한 자연 표본들을 채취하고 있죠. 이보게 찰스, 손님들과 인사하시게. 세상에, 신사숙녀 여러분, 이분은 찰스 다윈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밝혀낸 영국의 위대한 박물학자랍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전 그저 열심히 관찰을 했을 뿐이에요. 물론 먼 이국 땅에서 관찰을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긴 했지요. 하하, 마침 잘 만났네요.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이 공룡알이 정말 공룡을 탄생하게 해준 시초가 맞나요? 글쎄요. 시초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군요. 이건 미안하지만 공룡알이 아니랍니다. 봐요. 내가 수백 번도 더 말했잖아요. 이 쇼는 사기라고요. 제 말뜻은 이게 진짜 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화석일 뿐이거든요. 화석일 뿐이라면 가짜라는 건가요? 화석이란 오래전에 살았던 식물이나 동물의 흔적이 시간이 흐르면서 돌처럼 바뀐 것을 말해요. 돌처럼 바뀌었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특별한 광물이 있는 곳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광물이 썩어가는 뼈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 뼈와 똑같은 모양의 돌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화석이죠. 그래서 그 뼈다귀 모양을 한 돌 조각들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요? 그래봤자 돌일 뿐인데. 과거에 어떤 생명체가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화석은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연 박물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화석을 통해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그 생물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우리 박물학자들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공룡뼈들이 진짜 뼈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화석들은 과거의 생명이 남긴 소중한 흔적이죠. 보세요. 이건 제가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찾은 화석이에요.
글립토돈이라고 불리는 녀석의 껍데기인데, 글립토돈은 이미 수백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죠. 화석의 형태와 구조로 볼 때 글립토돈은 어떤 동물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 동물은 바로 지금도 파타고니아에 살고 있는 아르마딜로죠. 저는 이 두 동물이 비슷한 이유를 고민했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기후와 지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를 합니다. 또한 생물들 역시 수백만 년에 걸쳐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후와 지질 조건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하게 되겠죠. 기후와 먹이의 변화에 잘 적응한 종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반면 적응을 하지 못한 종은 죽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종하게 되겠죠. 기후와 지형이 변해? 지구가 무슨 변덕쟁이 마술사라도 되나 보지? 숲이 갑자기 사막으로 변하고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그런다고? 그럼 여긴 도서관으로 변하려나? 그렇게 갑자기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느낄 수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다윈은 파타고니아의 사막 지역에서 커다란 포유류의 화석과 바다족의 화석이 같이 있는 것을 발굴한 적이 있죠. 어떻게 해서 육지에 사는 포유류의 화석과 최근에 멸종한 바다족의 화석이 함께 있었을까요? 전 그 지역이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 한때 초목지대였고 더 과거에는 바닷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을 통해 지구의 기후와 지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생명체들도 영향을 받고 변화를 하고요. 즉, 종이 변화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알 것 같네요. 동물들이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시작점은 어디죠? 기원이 뭔가요? 애초에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한 거죠? 지진이에요! 위험해요! 꽉 잡으세요! 조심하세요! 보세요! 대륙을 들어올리는 힘에 의해 지층이 떠오르고 새로운 해안선이 만들어지고 있죠? 제 생각에는 지구가 항상 오늘날의 모습처럼 살기 좋은 낙원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낙원이라고? 끔찍한 지진을 보고도 낙원이란 소리가 나와? 지금 보시는 이 황량하고 황폐한 풍경이 생명체가 나타나기 전의 지구의 모습이랍니다. 약 46억 년 전, 지구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행성이었어요. 당시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형은 황량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약 40억 년 전부터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초의 생명체들은 아주 작고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형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했죠.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들은 서로 결합해서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화의 사슬이 이어져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종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하게 된 거죠. 정말 굉장하군요. 마침내 내 진화론이 인정을 받게 되다니. 드디어 해냈어.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는 아주 작고 단순한 생명체들만 살았어요. 그 생명체들은 너무 작아서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죠. 하지만 약 6억 년 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최초의 어류가 탄생했습니다. 바다에서만 살았던 식물들이 이제는 육지에서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곤충이 나타났고 물속뿐 아니라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양서류가 생겨났습니다. 나무와 파충류가 나타났고 이어서 공룡도 등장했죠. 그리고 포유류와 새가 나타났어요. 최초의 꽃이 나타났고 그 사이 공룡은 멸종했습니다. 영장류가 탄생했고 그 후 마지막으로 이 영장류 중 일부가 최초의 인류와 꼭 닮은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의 일이죠. 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알 같은 단 하나의 조상에서 시작됐다고요?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떤 종이든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과학적으로 인정받았다니 행복하군요. 우리 모두, 즉 인간부터 두꺼비, 식물, 곰팡이까지 모두가 원시 지구에 있었던 공통된 조상을 갖고 있는 거죠. 신사숙녀 여러분, 비글호의 모든 승무원 여러분, 우리 배는 갈라파고스 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 무척 아름다운 섬이네요. 근데 저 무섭게 생긴 동물은 뭐죠?